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완성 뉴턴 운동 법칙 2점 테스트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질량이 각각 1kg와 2kg인 물체 AB를 올려놓고 벽 AB를 실 PQ로 연결한 후 B를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3N인 일정한 힘으로 당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A랑 B는 정지해 있다는 거죠. 근데 정지해 있다는 거는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라는 거고, 그리고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물체가 받는 R자임은 F는 ma니까 R자임 또한 0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각각의 물체가 받는 R자임이 0인 걸 보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B를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B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B의 박스를 그리시면 되는데, 제가 개념 수업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B한테 이렇게 박스를 그리게 되면은 B는 이 박스 밖의 세상을 인지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B는 3N으로 당기고 있는 건 알지만 여기 벽의 존재라던가 실피의 존재 혹은 A의 존재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럼 B한테 작용하는 힘은 일단 오른쪽으로 3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때 이 A가 받는 R자임은 0이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3N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B의 관점에서는 이 박스 밖의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어떤 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B한테 작용하는 힘은 요 왼쪽에 있는 실밖에 없겠죠. 그래서 B 입장에서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이 3N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한테 작용하는 R자임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장력은 어차피 이 Q가 A를 당기는 힘과 B를 당기는 힘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Q가 A를 당기는 힘도 3N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A한테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럼 A는 이 박스 밖의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B의 존재라거나 요 3N, 밖에 있는 3N의 존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Q가 자기 자신을 오른쪽으로 3N으로 끌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받는 힘이 0이 된다는 거는 A 또한 마찬가지로 P가 당기는 힘이 3N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기억, Q가 A에 작용하는 힘과 Q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작용-반작용 관계는 주어 목적어를 도치시켜서 찾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도치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N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2N이 아니라 0이겠죠? 가속도가 0이니까 작용하는 R자임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2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한테 작용하는 각각의 힘은 있지만 R자 힘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이 모든 힘들을 합친 R자 힘이 가속도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잘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1kg, 2kg, 3kg인 물체 ABC를 빗면에 올려놓고 A의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36N인 일정한 힘을 작용했더니 C가 빗면의 수직으로 세워진 벽으로부터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6N인 일정한 힘을 받으며 정지했다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전체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물체인 6kg짜리 ABC는 아래쪽으로 당연히 빗면 힘을 받을 테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외부의 힘인 36N을 받고 있겠죠. 근데 그때 벽이 C를 미는 힘이 6N이니까, 근데 어차피 벽이 C를 밀면은 이 전체가 밀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벽이 이 전체를 미는 힘이 6N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BC는 총 3가지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벽이 밀고 있는 6N, 외부에서 밀어주는 36N, 그리고 빗면 힘. 이 3가지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정보를 토대로 빗면 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36에 이쪽으로 6이니까 30이 되겠죠? 그럼 이 빗면 힘이 아래쪽으로 30이 되어야지만 전체 받는 R자임이 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ABC의 빗면 힘을 다 합치면 30N인데 어차피 빗면 가속도는 이 경사각이 결정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셋 다 빗면 가속도가 같겠죠? 자, 그러면 요 빗면임 A의 빗면임을 A, 그리고 이 B의 빗면임을 뭐 2A, 그리고 C의 빗면임을 3A라고 쓴다면 이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30N이 되는 거니까 각각 분배를 해주시면 A가 5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N, 10N, 15N이었던 거죠.
자, 이 상태로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A, 그리고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C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힘을 쪼개서 써보자면 A부터 봐볼까요? 자, 우선 A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A가 받는 R자 힘은 0입니다. 근데 A의 박스를 쳐보면은 A는 분명히 외부로부터 36N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빗면힘 5N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힘을 합쳤을 때 31N으로 원래 위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했다는 거는 반대쪽에서 B가 A를 밀어주는 힘이 31N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A랑 B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게 바로 31N이었던 거죠. 그럼 반대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가 A를 31N으로 미는 것만큼 A도 B를 31N으로 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가 받는 힘을 분석을 해볼 건데, B가 받는 R자 힘 또한 일단 0이 될 테고요. 그리고 B는 A로부터 31N을 받고, 그리고 빗면힘 10N을 받고, C가 B를 밀어내는 힘까지 받고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힘을 받을 텐데, 그럼 우선은 A가 미는 힘 31에다가 B의 빗면힘 10N을 계산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21N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이제 위쪽으로 밀리지 않는 거는 C가 그만큼 21N으로 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C가 B를 미는 힘은 21N이 되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가 C를 미는 힘도 21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것도 구할 필요는 없지만 체크를 해보자면, 자, C가 받는 R자 힘도 0이죠. C가 받는 힘은 자, B가 C를 미는 힘, 벽이 C를 미는 힘, 그리고 자체적인 빗면힘, 이렇게 세 가지 힘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B가 C를 미는 힘은 21N이고, 그 다음에 벽이 C를 미는 힘은 6N이고, 빗면힘은 15N이니까 요 두 값을 더했을 때 21N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힘을 더한 R자 힘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FA, B,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요 FC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31분의 21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3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후 B를 가만히 놓았더니 B는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그림 나는 A와 B를 바꾸어서 놓았더니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의 3배라는 거죠. 근데 개의 가속도를 구할 때는 전체 질량분의 전체 힘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와 나에서 물체의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의 3배라는 거는, 그럼 이 개에 작용하는 전체 힘이 가에서가 나보다 3배가 더 크다는 거겠죠. 근데 가에서 작용하는 전체 힘은 A의 중력밖에 없고, 나에서 작용하는 전체 힘도 B의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B의 중력보다 A의 중력이 3배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질량 관계가 나오니까 B의 질량은 M, 그리고 A의 질량은 3M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나에서 A의 가속도 크기는 3분의 1 G이다. 자, 가속도 크기는 전체 질량분의 전체 힘이니까, 그럼 전체 질량 4인분의 전체 힘 mg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3분의 1 g가 아니라 4분의 1 g가 됩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여기서는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어차피 이 B도 같은 실에 묶여있고 A도 같은 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편한 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 같은 경우는 그냥 B로 보는 게 편하고, 그리고 나에서는 A로 보는 게 더 편하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가에서가 나의 3배라고 했으니까 이때 가속도를 3A, 나에서 가속도를 A라고 잡는다면 그때 이 B가 받는 R자임은 가에서는 3MA, 그리고 나에서 A가 받는 R자임도 3MA가 됩니다. 근데 각각 가에서 B와 나에서 A는 이 받는 힘이 실로부터 받는 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R자임을 결정하는 거니까 가와 나에서 장력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평형 관계이다. 그러니까 즉, 요 중력인 mg값과 그리고 요 장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힘의 평형이라는 거는 이 두 힘의 사이즈가 같아서 B가 받는 R자 힘이 0이 되면은 그건 평형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B는 아래쪽으로 가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력 또한 아래로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장력보다 중력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되고,
이건 이제 평형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귿은 틀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4번에서는 용수철이 등장을 하는데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용수철 AB의 질량이 각각 M과 EM인 물체 CD를 연결하고 실피를 이용해 CD를 연결하였더니 AB가 원래 길이에서 더 늘어나서 길이가 각각 L인 상태로 CD가 정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용수철 상수는 B가 A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와 D를 각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C는 실피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장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일한 실 내부에서 장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D 또한 왼쪽 방향으로 장력 T를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C를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 C는 오른쪽으로 T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해 있죠. 그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도 T와 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용수철이 당겨주는 탄성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수철은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겨주려는 복원력인 탄성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받는 알짜힘이 0이니까 정지했다는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D 또한 얘도 정지했으니까 받는 알짜힘이 0이 되어야 되고 왼쪽 방향으로 T라는 힘을 받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도 똑같이 T라는 탄성력을 받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성력에 대한 공식이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길이를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두 A랑 B라는 용수철 두 개는 모두 탄성력은 T로서 동일하죠. 근데 지금 K 값이 다릅니다. B가 더 K 값이 크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늘어난 길이 X는 B가 더 짧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조금 늘어나서 L이 된 거고 얘는 많이 늘어나서 L이 된 겁니다. 그럼 용수철의 처음 길이는 당연히 A가 B보다 더 짧았겠죠. 자, 이 상태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B가 A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 니은 A가 C에 작용하는 힘과 B가 D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랑 부사어, 주어랑 목적어, 도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P를 끄는 직후 가속도의 크기는 C와 D가 같다. 자, 요건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 P를 끊게 되면요 더 이상 요 장력이 작용하지 않겠죠. 그럼 이 순간에는 C가 받는 알짜힘도 T가 되고 그리고 D가 받는 알짜힘도 요것만 있으니까 T가 됩니다. 그럼 힘은 같은데 질량이 1대 2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2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지 않고 C가 더 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항인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면과 나란한 승강기의 바닥면에 질량이 각각 EM과 M인 물체 AB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는 운동 방향이 연직 위 방향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며 승강기의 바닥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MG로 일정하다는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AB를 한 덩어리로 잡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AB를 한 덩어리로 잡았을 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3mg가 되고 그리고 이 바닥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은 2mg니까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은 2mg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전체 힘은 아래쪽 방향으로 mg가 됩니다. 그리고 질량은 전체가 3m이니까 그럼 얘는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3분의 1g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운동 방향은 위쪽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도 방향이 아래쪽인 거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이 엘리베이터가 옥상으로 가서 정지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위로 갈 때는 이제 등속으로 움직이다가 도착할 쯤 돼서는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하겠죠. 이때는 운동 방향은 위쪽이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인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위쪽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속도의 방향 또한 위쪽일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승강기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승강기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자, 중력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어 목적어 도치가 안 돼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mg이다. 자,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한번 B에 박스를 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AB가 받는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3분의 1g니까
그럼 B가 받는 R자 힘은 아래쪽으로 3분의 1 m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에다 박스를 치고, 그리고 B가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은 mg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B가 받는 힘이 몇 개인지를 봐야 돼요. B는 이 박스 밖의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요 끼어있는 A밖에 안 보이겠죠. 그럼 나는 분명히 mg로 내려가야 되는데 A가 얼만큼의 힘으로 떠받쳐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힘을 합쳤을 때 아래 방향으로 3분의 1 mg라는 힘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B를 떠받치고 있는 힘은 3분의 2 mg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도 맞게 되겠네요. 3번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석하는 문항 또한 기존 교재인 샘물과 박물관에서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충분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번의 그림을 보시면 사람 A가 땅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줄을 이용해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작용하여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일정한 속도로 당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워딩의 밑줄을 그어보자면 일정한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줄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력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럼 원래 가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정한 속도라는 거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고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R자 힘이 0이라는 거겠죠. 그럼 얘 또한 R자 힘이 0이라는 건데 그 이유는 이 물살 때문에 마찰이 작용해서 반대쪽으로도 장력과 같은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배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줄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줄이 배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도치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물이 배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땅이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자, 우선 물이 배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지금 T라고 구했잖아요. 근데 땅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왜 존재하냐면 지금 분명히 여기서 T라는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도 T라는 장력이 있겠죠. 그럼 A는 이쪽으로 사실 끌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땅을 디디고 서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마찰력 때문에 이 땅이 A를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크기 T로.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요 힘도 T가 되니까 크기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그림 가는 경사각이 세타 원인 빗면에서 질량이 각각 m과 2m인 물체 AB를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경사각이 세타 2인 빗면에서 물체 C를 가만히 놓았더니 C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세타 2의 각도가 세타 1보다 크고 가와 나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A와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빗면 가속도는 G sin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었는데 그럼 당연하게도 각도가 큰 이 나에서가 가속도가 더 크겠죠? 그럼 요때의 가속도를 이렇게 A를 작게 잡으면은 여기서는 얘 좀 크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A와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건데 요땐 가속도가 작고 이때는 가속도가 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R자임이 같다는 거는 질량이 C에서가 A보다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질량을 MC라고 둔다면 요 MC는 당연하게도 M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그러니까 R자임이라는 거는 모든 힘을 다 더한 값인데 이때 A가 받는 힘은 빗면힘밖에 없고 B가 받는 힘도 빗면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크기는 각각 MA랑 EMA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R자임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요거는 어차피 경사각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맞겠죠? 그 다음 디귿, C의 질량은 M보다 작다. 요것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M과 3M인 물체 AB를 접촉시켜 놓고 A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0인 일정한 힘을 작용하였더니 A와 B가 크기 A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였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질량비대로 쪼개서 써볼까요? 그럼 이쪽은 4분의 1 F0만큼 들어가고 여기는 4분의 3 F0만큼 들어가겠죠?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이다. 요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가 A한테 주는 게 F면
A가 B한테 주는 것도 F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전체 질량분의 전체 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F0가 아니라 F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F랑 F0의 관계를 먼저 구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A가 B 혹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놨잖아요. 그럼 요걸 구할 때는 B한테 박스를 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왜냐면은 A한테 박스를 치게 되면은 요 F랑 얘를 다 고려하셔야 되는데 B한테 박스를 치면은 사실상 이 B의 알짜임을 만들어주는 게 A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은 4분의 3 F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F가 되겠죠. 자, 그럼 이 F0 대신에는 3분의 4 F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3분의 4 F에다가 4n분의 1을 곱해주시면 4끼리 지워지고 그러면 3n분의 F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거를 요것만 보고서 4n분의 F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중요하죠. 그 다음 디귿 F0는 3분의 4F이냐? 그럼 요거 넘겨보시면 F0는 3분의 4F가 맞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이어서 9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와 같이 물체 ABCD가 실로 연결되어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이때 ABC의 질량은 서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0이고 알짜임이 0이라는 거니까 이 ABC 질량의 합과 D의 질량이 같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이 ABC의 질량이 다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각각의 질량을 M이라고 설정하면 D의 질량이 3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t0일 때 실피가 끊어지고 이 순간 A와 D의 높이차는 L이라고 나와 있죠. 그 후에 그림 나는 t가 2초일 때 A와 D의 높이가 같아진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실을 끊고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을 끊게 되면은 등속 운동 하던 게 이제 등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중력이 3mg, 그리고 A 쪽으로는 mg가 되니까 그럼 전체 힘은 2mg, 그리고 전체 질량은 4m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해 보시면은 2분의 1g가 되고 이때 g는 10m/s 제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5m/s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요 가에서 실이 끊어진 이후에는 요 시계 방향으로 가속도가 5m/s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로부터 2초가 이렇게 흐른 겁니다. 자, 그러면 2초 동안 이제 어떤 운동을 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이걸 그냥 그래프로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자, 지금 처음 속도가 2였죠. 그 다음에 2초 뒤의 모습을 보는 건데 그럼 가속도가 5m/s 제곱이잖아요. 그럼 2초 동안 이제 팡팡 두 번 쳐주면 12m/s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동거리는 이거 더해서 반띵 하시면 7 되고 7로다가 이제 2초 동안 간 거니까 14m가 되겠죠. 자, 따라서 D는 14m 이동, 그리고 A도 14m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럼 애초에 이 처음 길이인 L은 28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10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사과가 지표면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학생 ABC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지구가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사과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 B. 지구와 사과의 가속도 크기는 서로 같다. 요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고 이렇게 사과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지구고 여기가 사과입니다. 얘네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분명히 같은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같은 힘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힘이 표현되기 때문에 만약에 질량이 너무 커버리면은 가속도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근데 반면에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구에서 사과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지구도 분명히 사과 쪽으로 끌려가는 힘을 받긴 하는데 지구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속도는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학생 B는 틀렸다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C,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은 서로 평형 관계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A겠죠. 자,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 3M인 물체 ABC를 올려놓은 후
그리고 A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작용하였더니 A, B, C가 정지해 있다. 자,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이다. 그러면 C가 버티고 있는 무게, 그러니까 즉 C가 B를 버티고 있는 힘은요 3mg 플러스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A를 버티는 힘은 mg 플러스 F가 됩니다. 그게 이제 2배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 작은 쪽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같아지겠죠. 그럼 넘겨보시면은 F는 mg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여기가 mg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수평면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수평면은 C를 포함한 이 전부를 다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6mg에다가 mg가 추가되니까 7mg의 힘을 버텨주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빗면과 나란한 실 P에 연결되어 빗면에 정지해 있는 상자 A의 내부에서 물체 B가 각각 상자의 한쪽에 고정되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 있는 용수철 CD와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죠.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여기 상자 A가 있고요. 얘는 P에 매달려서 정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자 내부에서는 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 상태로 있는 이 CD에다가 B를 매달아가지고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설명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헷갈리지 않게 미리 써놓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C와 D가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빗면과 나란하고, 그림 나는 가에서 P가 끊어진 후 A와 B가 같은 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좀 전체 분석을 할 때는 얘를 박스에 씌워서 보면 좀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박스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죠? 용수철 2개랑 그리고 질량이 m짜리인 B랑 그리고 얘를 담고 있는 질량이 m짜리인 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하고 있고 여기서 뭐 용수철이 당기는 힘이라던가 이 용수철이 뭐 A를 당기는 힘이라던가 이런 내부적인 힘은 전체를 판단할 때는 무시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빨간색은 사실상 그냥 EM짜리 큰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EMA라는 빗면힘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정지해 있다는 거는 요 EMA의 크기와 mg의 크기가 같다는 거고 그럼 A는 2분의 1g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빗면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상태로 좀 분석을 했고 디테일한 부분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C가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가 D가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보다 2분의 1mg만큼 크다. 그럼 이때 이제 B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구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용수철은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당기려는 이런 복원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지금 현재 B에 작용하는 힘은 2가지고 그리고 B는 아래쪽으로 빗면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빗면 가속도를 제가 조금 전에 구해냈죠. 2분의 1g라고. 따라서 이 B가 받는 빗면 힘은 2분의 1mg가 됩니다. 그럼 이 탄성력과 이 탄성력을 합쳤을 때 C가 B를 당기는 게 D가 B를 당기는 것보다 2분의 1mg만큼 커야겠죠. 그래서 이제 C가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얘보다 2분의 1mg만큼 크다는 거는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mg이다. 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2분의 1g가 되고 A의 질량은 m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해주시면 A가 받는 알짜임은 2분의 1mg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D가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그래서 우선 가를 보시면 요 탄성력 2개랑 그리고 빗면 힘이 합쳐져서 합력이 0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나에서는 이때 A와 B가 모두 2분의 1g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한번 힘을 표시해 보시면은 일단 B는 아래쪽으로 2분의 1mg를 받겠죠. 빗면 힘. 그리고 이거를 질량으로 나눈 2분의 1g로 가속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C가 당기는 힘과 그리고 B가 당기는 힘, 요 탄성력 2개가 서로 평형을 이뤄서 힘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힘 두 개를 제거하고 얘만 남아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2분의 1 g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이 C 쪽의 탄성력이 더 컸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같아졌다는 거는 이 용수철의 길이가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이 가운데 끼어있는 B의 위치가 C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당기는 힘이 조금 더 약해져가지고 D랑 같아질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B가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줘야지 이 힘은 작아지고 이 힘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힘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게 D가 B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얘가 B가 이제 살짝 위쪽으로 움직이니까 당연하게도 늘어난 이 용수철의 길이가 원래보다 더 늘어나서 탄성력은 나에서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항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점 테스트 문항은 모두 해설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3점 테스트 문항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